으차. 다 됐나요? 네. 아니, 오케이. 네, 미안합니다. 그 혹시 친구들은 그런 거 있어? 본인이 조금 우울하다. 감정을 리프레시하는 본인들만의 비결이 있어요? 맛있는 걸 먹는다? 약간 매운 거 이런 거? 또? 네. 자요? 혹시 또 다른 방법 있는 친구 있어? 다른 방법? 자거나 맛있는 거 먹기. 사는 건 뭐야? 아, 뭐를 사요, 보통? 아, 거기서 이제 뭐, 먹거리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뭐 기분이 좋은 거? 먹는 거랑, 도시락. 아, 그거 사면 이제 쫙 스트레스에서 빡 되는 거네. 도파민 분출 쫙. 그렇구나. 아니, 사실 얘기한 이유는 쌤이 최근에 이제 광고라 해야 되나? 이렇게 보다가 손으로 뭐 만지작대는 게 있더라고. 뭔지 알아요? 약간 그게 있더라고. 혹시 그런 것도 해본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있어요? 재훈이 해봤어? 아, 진짜? 그래요? 효과 있어요? 쌤도 지금 그거 사볼까 고민 중이거든. 쌤이 약간 좀 HAD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약간 좀 손에 만지작대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사볼까 싶어가지고. 짜증날 때마다 만지고 있으니까 늘어났어요. 아, 늘어나? 네. 근데 좀 해소는 돼요? 효과 있는 것 같아? 좋아? 던지면. 아, 던지면? 짜증날 때 던지면 괜찮아. 아, 괜찮아?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만지작하는 거. 있군. 그렇습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예요? 로고에서 샀는데 3,000원에 샀어요. 3,000원? 저렴하네요. 약간 슬라임 같던데. 약간 슬라임보다는 조금 질긴 촉감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네. 하여튼 그거를 쌤이 좀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쌤이 좀 만지작대는 걸 좋아해서. 네. 그죠? 어쨌든 네. 가보도록 합시다. 네. 뭐 각자만의 푸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구만. 네. 좋아요. 네. 가겠습니다. 자, 32번. 네. 다시 우리 글 읽어가면서 봅시다. 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누군지 알죠? 네, 우리 애플 사장님이죠. 네, 애플 사장님인데 이 사람이 analogy 돼 있습니다. 여기서 analogy 하면 뭐 비유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아요. 비유. 비유니까 보통 비유는 언제 써? 언제 비유하죠? 그죠. 강조, 맞아요. 강조. 또는 비유의 성질 하나 보면은 보통 시에서는 어떨 때 비유 표현을 쓰지? 대상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써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비유를 쓰죠. 그러니까 비유가 되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서 analogy 하면 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좀 유사성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요 단어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스티브 잡스는 요 비유, 요 유사성의 성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뭐 하려고 사용했냐면 get people to embrace. 사람들을 뭐 하려고? 새로운 기술을 포용하게끔 만들려고.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게끔 만들려고 저 비유 표현을 썼대요. 네. 애플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아이폰? 네. 아이폰도 유명하지만 컴퓨터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컴퓨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efore computers. 그러니까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의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worked in physical world. 즉, 현실 세계에서 일했대. 이제 physical world는 실제 세상. 이런 만져지는 이런 세상에서 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we used paper. 뭐 종이를 쓰거나 pen. 연필을 쓰거나 physical file folder, 즉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파일 폴더를 쓰거나 뭐 기타 등등을 했다는 거죠. 즉 현실에서 이런 일들을 수행했다라는 건데, 자, the idea of working in virtual world. 자, virtual world 하면은 가상 세계요. 즉 컴퓨터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 애플은 컴퓨터 발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세상인데 그 가상 세계에서의 일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사실 그 당시에는 radically different. 좀 너무 급진적이었죠. 다 현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상세계?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당시 이미지는. 그죠? 근데 스티브 잡스는 뭐 하려고 했어? 이 새로운 기술을 포용하게끔 만들려고 한 거잖아, 사람들에게. 그죠? 그래서 what Jobs understood. 그래서 잡스가 이해한 것은 바로 뭡니까? The physical appearance. 즉 실제 그 공간을 was fundamentally similar. 완전히 비슷하죠. 뭐랑? 그 가상에 일하는 공간이랑 비슷하게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한 거지. 그리고 그 유사성을 사용한 거죠. 예. 그래서 win over the masses, 그 대중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즉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런 기술을 사용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Jobs drew strong analogies, 즉 강력한 비유를 가져왔습니다. 뭐 사이에? Traditional workplace, 즉 우리 전통의 노동 장소. 아까 위에서 말하는 physical world를 의미하는 거지. 맞죠? 현실 세계에서 일하는 거,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일하는 것과 원래 between A and B인데 여기서는 between with를 썼어요. 좀 특이하게. 그래서 뭐랑 새롭고 독특한 가상 세계랑 두 사이의 연관성을 사용한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8번부터 10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어요에 대한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pre-computer workplace, 즉 컴퓨터 이전에 그 노동하는 곳에는요, 생각은 보통 종이에 적혔고, 그리고 그 종이는 a document, 문서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when those documents need to be stored, they put in a folder. 그러니까 그리고 그 문서들은, 즉 종이에 적혀진 그 글일 문서들은 또 어디에 저장되어져요? 폴더에다가 저장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러한 폴더들은 보통 어디에 넣어놔? 책상에 넣어놓죠. 이게 보통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잖아. 맞죠? 그죠? 근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 document, 이 문서, 그 다음에 folder, 그리고 desktop이라는 것들은 사실 용어인데 심지어 이걸 어디에도 쓴 거야? 가상세계에서도 쓴 거예요. 똑같이. 비슷하게. 조금 비슷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쓴 거죠. 네, 쓴 거고.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이해했거든요. 왜? 뭘 이해했냐면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쓰는 것이 실제로 새로운 기술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인 거다라고 이제 그 현실 세계 단어랑 인터넷 세계 단어를 똑같이 비슷하게 쓴 거죠. 그래서 the parallels 돼 있는데 여기서는 평행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조금 비유적 표현인데 가상 세계 단어들과 현실 세계의 단어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비슷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parallel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행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유사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좀 더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저 physical, 현실 세계, 그리고 virtual, 가상 세계의 그 사이에 유사성은요,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쌤이 지금 요 파란 색깔 그어놓은 것들이 이제 그 유사성이라는 건데 단어를 조금 어렵게 바꿔서 아까 쌤이 그 변형 문제 낸 거 기억나죠? fluid를 plastic 3로 바꾼 것처럼 조금 어려운 단어로 바꾸면 여기 figuration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얘도 유사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거 단어 정도는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figuration 하면은 유사하다, 유사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새로운 기술을 이해시키기 위해 유사성을 썼다. 이 유사성이 이 글의 주제다. 핵심 소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혹시 뭐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괜찮나? 그러면 어법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은 첫 문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 get 동사인데요. get 동사인데 이 get이라는 녀석이 오형식으로 쓸 때가 있어요. 얘도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해석을 사역 동사랑 똑같이 해. 그래서 사실 우리가 get을 오형식 동사로 썼을 때는 보통 준사역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역 동사처럼 해석은 하지만 목적격 보호는 to 부정사로 받아요. 그래서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지만 to 부정사로 받기 때문에 준사역 동사다. 보통 이렇게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목적격 보호에다가 to 부정사 쓴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 볼게요. 밑에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원래 between A and B인데 여기 with 표현 쓴 거 요거 하나 더 체크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거의 다 수동태 표현들이고요. 수동태 표현들이고 11번 같은 경우에 the terms 뒤에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terms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요거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늘 쌤이 다 써놓은 표현들이라서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나요? 괜찮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부 지문 쌤이 나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34번 정도까지 나가고 요거 외부 지문 풀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거 풀고 풀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마저 더 나가죠. 네, 33번, 34번. 네. 외부 지문 난이도는 고3 수준이고요. 네, 고3 수준의 지문 가져왔고 아마 빈칸이랑 뭐 함축 의미, 순서, 문장 삽입 이런 거 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됐나요? 네. 오케이. 우리 친구들 그거 들었어요? 물론 친구들은 아마 해당이 안 될 거긴 한데 이제 그 사교육을 막고자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겠다 뭐 이런 안이 나오고 있던데요.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친구들? 제가 관심 없는데요. 저희한테 해당 안 되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예. 그래가지고 조금 놀랬습니다. 절대평가 되면은 변별을 뭘로 내지? 그렇죠? 좀 궁금하긴 하네. 수정이 그거는 그거예요? 커플링이에요? 이거요? 어. 아, 미안합니다. 네, 안 물을게요. 네. 네. 커플이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보통 약재 끼면 커플링 아니야? 오른손. 오케이. 미안합니다. 쌤이 착각을 했네. 네. 네, 여기 아래만 마저 다 그어주시고. 의미가 뭐예요? 이 노란색 깔이. 이 글에 주제들이 들어가 있다. 이 글에 좀 주요한 내용들. 그래서 사실 쌤이 노란색 끄은 부분 말고도 이 글이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되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그어놨습니다. 요 노란 부분만 읽으면 이 글이 이런 내용이구나. 요거를 다루는구나. 할 수 있게끔 해서 그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 쌤 그럼 안 끈 건 안 중요한 건가요? 사실 이 글에서 뭐 추가적인 정보나 뭐 예시나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노란색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해소가 됐나요? 노란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 그죠? 좀 줄일까? 아니요. 네. 이렇게. 다 껐죠? 네, 가봅시다. 자, 가보자. 네. 거북입니다. 네. 거북이. 거북이에요. 거북입니다. 거북입니다. 거북이 같죠? 자, 거북인데 거북이가 뭐 했대요? 진화했대. 어떻게 진화했냐면 to crawl. 여기서 crawl하면 기어가다는 겁니다. 뭐를 향해 기어간대? 방향을 좀 바꿀게요. 자, 빛을 향해 기어간답니다. 요게 이제 이거의 주제입니다. 핵심 소재예요. 원래 거북이들 어떤다? 빛을 향해 기어간다. 그래서 사실 이 빛을 향해 기어가는 것은요, 수천 년 동안 아주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이었대. 즉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된 거다. 왜냐하면 특히 어두운 해변가에 있는 빛은요, 뭘 나타내는 거냐? 달빛과 그 다음에 별빛을 수면에 띄어낸 거다. 그럼 이건 해가 아니고, 자, 바다입니다. 달빛이 여기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빛이 이렇게 된 거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거북이들이 가는 거다. 요게 이제 그들의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보시면 following the light, 빛을 따라가는 것은요, led baby turtles, 즉 우리 그 아기 거북이들이 back home to the sea, 바다로 돌아가게 이끌어줍니다. 빛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집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빛을 따라가게 진화한 건데, 자, 근데 볼게요. The problems, 근데 문제가 발생한대. 언제 문제가 딱 생겨요? When humans began building beachfront homes and sparkling hotels.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조금 더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원래는 거북이가 이제 빛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다 뭘 짓는 거야? 빛과 번쩍한 빌딩들을 짓는 거예요. 그럼 불빛이 여기서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럼 거북이도 어떻게 되겠어? 불빛이 여기보단 여기가 훨씬 밝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기가 우리 집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now after hassling, 즉 이제 부화한 후에 거북이들이 heading for the brightest nearby light, 즉 빛 중에 가장 밝은 부분을 향해 간다.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straight into traffic. 이제 그 교통, 즉 이제 차들이 다니면 거기에 차 불빛도 있을 거 아니야. 즉 많은 도시의 불빛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된다. 예. 근데 거북이 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지? 맞아요. 죽어요. 네. 죽습니다. 그래서 are self-destructive sea turtles. 즉 뭐야? 이 죽으러 가는 거북이가 바보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네. 잘못된 거냐? 자, 그래서 대답 뭐래요? 당연하지. 현대 시점으로 봤을 땐 바보짓이다. 그죠? 바보짓은 맞다. 하지만 조금 깊은 이면을 살펴보자면, 좀 깊게 생각해보자면, 거북이들은 애초에 그 결정을 뭐에 기반해서 해요? 뭘 기반해서 해? 빛을 기반으로 하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조상들이 빛을 준 대로 따라가려고 한 건데, 이 메커니즘은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된 거야? 인간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죠? 사실 거북이는 조상이 준 유전자를 물려받고 빛을 향해 갈 뿐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걸 지었다 보니까 빛이 더 밝아서 이렇게 된 거다. 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북이는 누가 망쳤다? 인간이 망쳤다가 이 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빈칸이에요. 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네. 그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요거에 다예요. 네. 거북이가 원래는 바다의 빛을 보고 향해 가다가 인간이 지은 건물 때문에 여기로 박치기 하러 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핵심 소재가 되는 포인트, 즉 뒤집히는 포인트가 여기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이죠. 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점이 되다 보니까 문장 삽입 문제로 되게 좋습니다. 네. 근데 접속사는 없는데요. 접속사가 없어도 근거는 명확해요. 네. 여기 앞에까지만 해도 우리가 바다를 보면서 간다는데 뒤에 갑자기 뭐야? 네, 빛나는 그 건물 불빛을 따라간다는 내용으로, 그리고 죽으러 간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저 사이에 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접속사는 없지만 문장 삽입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네, 요즘 트렌드에 가깝죠. 접속사가 없지만 문장 삽입이 해석으로 문제 풀게 만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될 수 있겠다. 네. 내용은 다 이해되셨죠? 네, 글 자체가 어렵진 않아가지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어법도 크게 볼 건 없는데 5번 문장에 저기 heading부터 light까지 분사가 저기 turtles를 꾸며주고 동사는 be being guided 해서 진행 수동태가 쓰인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네. 다 되셨나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괜찮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외부 지문 한번 풀어볼게요. 아, 그리고 친구들 30일 날 시험이잖아. 근데 그 우리가 토요일 날 원래 수업하면 28일이죠. 근데 30일 날 시험이 직전 대비는 29일 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연달아 붙어 있거든요. 이거 괜찮아요, 친구들? 네. 상관없어요? 아, 오케이. 네. 근데 그러면 많은 모의고사는 다음 주? 네, 28일 날 진도는 이때 다 끝낼 거고요. 이날 모의고사 남은 부분이랑 외부 지문 한 번 더 볼 거고, 그 다음에 29일 날은 쌤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쌤이 학교 시험지 양식이랑 똑같이 해서 모의 시험지 하나 만들어서 시험 칠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간 때 같이 데뷔했던 친구들은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혹시 뭐 더 궁금한 거나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근데 외부 질문을 좀 나중에 하고 시험을 끝내려고 했는데. 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28일 안 하면 30일 시험. 갑자기. 아, 그러면 그냥 진도를 다 나갈까, 오늘은? 네. 그러면은 외부 지문은 그냥 28일 날 그냥 몰아서 그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그게 마음 편해요? 아, 외부 지문 그냥 숙제로 던져줄까? 아,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러면은 진도 나갑시다, 그냥 오늘 쭉. 최대한 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빼드릴게요, 그러면. 그럼 좀 달려봅시다. 네. 아, 예. 네. 미안합니다. 오늘 쌤이 최대한 다 끝내줄게. 말을 조금 아웃사이더처럼 빨리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끝내드릴게요.
아, 그리고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쌤이 저번에 부교재 변형 문제 추가로 더 준 거 있잖아요. 뒷부분 다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것도 혹시 쌤 저번에 아마 90까지 보내줬나? 아닌가? 7, 8까지 7, 8, 90 이렇게 보내줬나? 맞죠? 그래서 오늘 아마 11, 12, 53, 54 예,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뭐 더 보고 싶은 친구들은 풀어보시면 되고요. 예. 우리 그거 말고 또 추가적인 뭐 교과서나 문제 더 필요하면 그것도 보내드릴 테니까 예.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쌤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쌤 이렇게 아직도 풀 게 많은데 뭘 계속 준다고 하세요? 아 그런가? 어쨌든 그 쌤이 이제 그 주는 거는 다 풀라고 준다기보다는 본인이 부족한 지문들 점검해 보라고 드리는 거니까 다 푸는 거에 의두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쏙쏙 풀면 돼. 알겠지? 그죠? 오케이. 네, 가봅시다. 오늘 거면 다 끝내보자. 네, 좀 달려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네. 감각기관입니다. 네, 감각기관은 유일한 통로래요.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통로랍니다. 뭐 사이에? 뇌와 외부 세계 사이에. 자, 외부 세계라는 건 이제 뭐 그냥 바깥이고요. 네. 뇌와 이 소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감각기관이 필요하다. 네. 이제 이게 이 글의 주제다. 방향은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가 맞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은 뇌는 절대 그 스스로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즉, 뇌 혼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요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노출된 뇌라는 거 이제 두개골을 연 거야. 자, 가정해보세요. 딱 열었어. 그럼 뇌가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뇌에다가 뭐 하는 거야? 빛을 비춘다고 해서 이 뇌가 느끼냐? 못 느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뇌에다가 뭘 갖다 댄다고 해서 뇌가 느끼냐? 못 느낍니다. 네. 즉 뇌가 이거를 느끼는 건 실제 우리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낀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어야 느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for instance 문장 이해돼요? 지금 요거? 빛을 비추든 무언가를 만지든 간에 그것을 전혀 노출된 대로는 느낄 수 없다.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4번 문장 볼게요. 그래서 in fact 사실 환자들은요 are often kept awake, 깨어 있답니다. during the brain surgery, 뇌 수술할 때 깨어 있대요. 그러니까 뇌 뚜껑은 열려 있는데 사람은 깨어 있는 거야. 이제 감각은 느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can a surgeon isolate specific regions of the brain, 즉 뇌의 특정 부위만 고립시켜서 수술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 중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뇌 수술 중에 막 바이올린 키는 영상이 있을 걸요. 네. 실제로 깨어 있어요. 뇌는 못 느끼니까. 네. 그래서 국소 부위를 마취시킨 다음에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있던데 쌤이 본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수술하는데도 환자는 깨어있다. 이게 그 말이고요. 그 다음 쌤 이제 중간에 그리스 철학자 얘기가 나오는데 쌤 수술 얘기하다가 철학자가 왜 나와요가 아니라 똑같은 주제를 전달하고자 다른 소재를 꺼내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This characteristic of the brain, 뇌의 요 성질. 네, 뇌의 요 성질이라는 것은 스스로는 뭐 하는 거? 감지 못하고 감각기관을 통해 느끼는 거죠. 네, 그 성질인데 그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Nothing is in the mind. 아무것도 내 마음속에 없습니다. 뭐 하는? Does not pass through the senses. 감각을 통과하지 않는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내재할 수 없다. 즉 뭐야? 감각기관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알아챌 수 없다. 느낄 수 없다. 감각기관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라는 말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요거 문장?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this concept이 아까 위에서 말한 그거죠. 뇌는 감각기관을 통해 느낀다. 요 개념은 네, can be seen, 보여집니다.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진대요. 뭐를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blindfolded, 감각을 차단하는 거죠. 일부러 앞을 안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감각을 deprivation 하면 박탈시키다는 거니까 감각을 못 느끼는 이제 그 공간에다가 넣어뒀을 때 이게 좀 더 두드러진대. 즉 감각을 못 느끼게 해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They soon experience visual, auditory, tactile.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각적인 그리고 청각적인 어떤 그 질감에 대한
환각을 경험한대요. 왜? 감각이 차단돼 있으니까 제대로 느껴 못 느껴? 못 느낀다는 거죠. hallucination 하면 환각이거든요. 즉 감각이 차단돼 있으면 제대로 못 느낀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생각도 일관되지 못하게, 즉 이상하게 판단하다라는 거죠. 감각이 차단돼 있으니까 제대로 못한다. 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from these experiments and others, 즉 이러한 실험들 또는 다른 실험들을 통해서 it is apparent,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뭐가요? We need constant input from our senses.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야? 감각으로부터 지속적인 뭔가 정보가 들어와야 된대. 뭐 하기 위해서는? To carry out functions.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나 지능의 부분에 있어서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감각기관은 우리가 떼낼 수 없는 존재다. 라는 내용이 그린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쌤이 변형 문제 가능성 좀 많이 넣긴 했는데, 네. 지금 여기 첫 문장에 뇌는 그 자체로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 느낄 수 있다라는 뜻인 거 이해되시죠? 네, 요 내용을 요 함축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 하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쌤이 3번과 또는 밑에 내려보시면 6번, 네, 8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 삽입 문제도 가능하다. 네. 쌤 여기는 왜 이렇게 많아요? 네. 여기는 좀 낼 만한 자리가 많아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내용에 대한 예시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저 this concept 내용을 받는 거를 기반으로 낼 수 있고, 8번도 마찬가지로 these experiments, 저 실험을 받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네, 요 세 가지가 문장 삽입 문제로 변형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정도만 네,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뭐 더 궁금한 거 없으면 업번만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괜찮나요? 네. 자, 업번만 바로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네. 3번 문장에 우리 neither 표현 잘 체크해 주세요. neither A nor B. 네. 우리 neither A nor B. 둘 다 아니다라는 뜻이죠. 네. 요거 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네, 우리 keep 동사도 아까 make랑 똑같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를 분사 또는 형용사 봤는데 수동태가 됐다 보니까 바로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쓰인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기 쉽지만 얘는 목적격 보호 자리라서 형용사를 써주는 게 맞아요. 네. 요거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which 같은 경우에는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 준사역 동사 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8번에 우리 가주어 진주어 문장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t that 가주어 진주어 문장 정도만 잘 정리해 주시면 나머지는 네, 다 친구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네, 정도인 것 같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최대한 오늘 진도 다 끝내봅시다. 네. 그리고 학평은 교재 뒤에 따로 문제가 있긴 한데 혹시 그 문제로 모자라다 하면은 또 보내드릴게요. 네. 됐나요? 갑시다. 네. 자, 갈게요. 네. 우리 작가이자 동물학자인 우리 모리스 선생님이 네, 관찰했다고 합니다. 뭘 관찰했냐면 우리의 발이 뭐 할 수 있대? 의사소통한대요. 정확하게. 뭐를?
우리가 뭘 생각하고 우리가 뭐를 느끼는지. 다른 몸의 부분보다 발이 더 다 어떻다? 의사소통 잘한다. 발이 뭐다? 우리의 생각을 반영한다. 좀 TMI이긴 한데 우리가 발이 제2의 몸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발의 어떤 특정 부위를 건드리면 여기가 아프다 하면 몸의 어떤 부위가 아프다. 뭐 이런 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발이 제2의 심장이다. 뭐 제2의 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이 되게 우리의 생각을 또는 우리가 느끼는 거를 정확하게 의사소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볼게요. 그래서 why are the feet? 왜 그 발과 다리가 그렇게 정확한 우리의 감정을 반영하는 역할을 할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할까? 왜 발이 할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찾아서 가보는 겁니다. 자, 수백만 년 전에 인간이 말도 하기 전에 우가우가 할 때인 거죠. 그 시절에 그 다리와 발은 어떤 역할을 했다? 반응을 했대요. 뭐? 환경적 위험에 반응하는 역할을 했다. 대표적으로 이제 뒤에는 이제 example 예시들입니다. 뜨거운 물에 맨발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 뜨거워! 하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지. 그리고 ill-tempered lions, 성질이 나쁜 사자를 보면은 빠르게 다리가 반응하는 거지. 바들바들 떨리면서 도망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게 반응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도망가야겠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된다는 거지. 맞죠? 그걸 이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저 limbic brains입니다. 변형계 뇌가 뭐예요? 그냥 요거야.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반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쌤이 써놨거든요. 생각보다 먼저 느끼는 거. 그러니까 아 뜨거! 할 때 우리가 이걸 아 뜨겁다 생각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 맞죠? 본능적으로 그냥 아 뜨거! 하잖아. 이게 그 변형계 뇌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얘기해주죠. 그 뇌가 make sure,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우리의 발과 다리가 반응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 뭐에 의해서 움직임을 멈추거나 또는 멀리 도망가거나 또는 어떤 위협에 대해서 발로 차는 행위들이 필요할 때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반사 같은 역할을 수행해준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 내용 따라오고 있어요, 친구들? 괜찮죠? 자, 그래서 바로 뒤에 볼게요. 자, 5번에 this survival regimen 돼 있는데 여기서 쌤 양생법은 또 뭐예요? 딱 표현 어렵게 쓰죠. 이게 뭐냐면 건강법, 건강 비결 이런 뜻입니다. 즉 이러한 생존에 대한 건강 비결은요, 이런 뜻이에요. 이 건강 비결은 retained from our ancestral heritage. 즉 우리 조상이 물려준 이 유산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건강법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답니다. 쌤, 그게 뭔데요? 아까 위에서 말한 내용인 거지. 생각하기도 전에 즉시 몸이 반응하는 거. 그게 이 건강관리법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In fact, these age-old reactions. 즉, 이렇게 오래된 그 반응은, 그런 반응들은 still 너무나 여전히 so hardwired.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우리에게 완전 굳어서 우리에게 완전 거의 타고난 수준이 되어버려서 뭐 하게 돼? When we are presented as something dangerous. 즉 무언가가 위험적인 게 등장했을 때 또는 우리에게 불편한 게 등장했을 때 우리의 다리가 여전히 뭐 하게 돼? 선사시대처럼 반응하게 만든다. 즉 생각도 하기 전에 몸이 더 먼저 빠르게 반응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요거 내용은 정리를 하자면 우리 발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반응한다. 그래서 이제 발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런 내용인 거고 그거를 이제 조금 축약시켜서 담고 있는 게 this survival regimen 또는 this age-old reactions가 되겠죠. 그래서 저거는 내용 서술형을 묻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요게 윗글에 표현해 봤을 때 요 내용이 뭘 의미하냐. 요런 거를 서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 됐나요? 다 괜찮죠? 그래서 어법만 후딱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일단 1번 첫 문장에 보시게 되면 communicate 뒤에 여기 what 관계대명사 what 쓴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that이랑 what이랑 보통 구분하는 거 많이 내는데 이거 구분 잘 할 수 있겠죠? 이 자리에 that을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선행사? 선행사로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명사절 접속사 대시라면 왜 that을 못 쓸까요? 그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 만약에 관계대명사로 두 개를 비교한다면 얘는 선행사가 있어야 돼서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얘를 명사절 접속사로 두고 비교한다면 뒷문장이 불완전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what을 쓸 수밖에 없다.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쭉 내려가서 5번 문장 보시게 되면 동사는 has served continuous가 되고요. 앞에 나오는 retained는 동사가 아니라 pp로 꾸며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찾으실 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7번 문장 보시게 되면 우리 쏘된 문장이죠. 너무 형용사에서 대절하다. 우리 자주 쓰던 문장이죠. 그래서 so hardwired in us that blah blah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 있는 they did 돼 있는데 저 did는 대동사의 did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온 동사인 react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혹시 질문 있어요? 없지? 네, 넘어갑시다. 오늘 36번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네, 36번만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네. 오늘 다 나갈 수 있겠는데? 네. 다 됐나요? 네, 오케이 가봅시다. 네, 가볼게요. 자, transition 전통입니다. 네, 그 어떤 구술 문화에서의 어떤 그 전통인데요. 그 구술 문화라는 것은 입으로 전달하는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그런 글자 체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말로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술의 문화라는 것은, 즉 입으로 전달하는 문화라는 것은 지식이 보통 전달되어지는데 이야기의 형태나 노래의 형태나, 이거는 이제 밑에 도제제도라고 돼 있는데, 도제제도는 쌤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요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초밥집에서 초밥집을 생각해 보세요. 자, 초밥집에 갔어. 내가 초밥을 배우려고 왔어. 네, 초밥 저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너는 설거지부터 해라 하면서 이제 몇 년 동안 수행을 닦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초밥 비법을 전수해 줄 거 아니에요. 맞죠? 이 비법을 전수해 줄 때 뭘로 전달하겠어? 말로 전달하겠죠. 이게 그 도제제도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 그거를 이렇게 묘사한 거다. 그걸 도제제도라고 한다. 그래서 초밥집 장인, 뭐 요거, 그걸로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즉 이런 것들, 이야기나 노래나 이런 도지제도 같은 것들은 보통 말로 전달되어지죠. 근데 이 구술 전통으로부터 뭘로 바꾸는 거야? Literate one, 즉 문자 문화로 바꾸는 것은 이제 원래는 봅시다. 자, 구술 문화에서 뭘로 바꾸는 거예요?
문자 문화로 바꾸는 것은요. was held. 아마 유지가 되어질 거래요. back for centuries. 몇 세기 동안 뒤로 밀리게 될 거래. 즉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랍니다. 왜냐하면은 the lack of suitable writing material. 즉 우리가 글을 쓸 만한 적절한 도구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글을 쓸 만한 도구가 없으니까 계속 말로 전달한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글을 쓸 만한 도구가 있어야 글로 전달한다. 그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B가 보시면 그 글로 쓸 만한 도구가 없었던 예시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돌과 clay tablet 하면 점토판인 거야. 점토로 만든 판은요. 사용되긴 했었어요. 네, 이제 글을 쓰는데 사용이 된 거겠죠. 하지만 걔네들은 were prone to fracture. 되게 깨지는 경향이 있대. 잘 깨져. 그러니까 그리고 bulky, 부피도 크고요. heavy to transport, 옮기기에 무거워요. 그러니까 단점이 많으니까 잘 사용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예시고. 자, 뒤에 또 다른 예시가 나옵니다. wood, 나무도 썼는데 나무는요. 얘도 split, 잘 쪼개지고요. 그리고 susceptible to decay, 되게 잘 썩는데요. 나무는 물 닿으면은 금방 썩죠. 그래서 나무도 썩긴 했지만 아무래도 단점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B는 사실 요거에 대한 구체적 예시예요. 문제점에 대한 예시입니다. 자, 4번이에요. 4번은 뭐냐면 wall, 벽에도 썼죠. 우리 벽화 이런 거 그렸잖아. 근데 벽화의 문제는 뭐야? 벽이 있어야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제약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제 문자 문화로의 변화 가능성은 조금 어려웠다가 여기까지 내용인데요. 자, A 보시게 되면 근데 그걸 누가 해결해 준 거야? 종이요. 종이가 발명품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의 4대 발명품 중 하나랍니다. 이게 실제로 뭐 한 거야? 이 문제들을 solve, 해결해 주었습니다. 근데요. 하지만 it was until 그때까지는 아니었대. 로마가 스크롤을 뭘로 바꿀 때까지? 코덱스로 바꿀 때까지는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물론 중국이 종이를 발명하긴 했지만 완전히 문자 문화로 바뀌게 된 건 언제다? 이 로마가 만든 코덱스 때문이다. 라는 거죠. 코덱스가 뭔데요? 책이에요. 즉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했다. 즉 완전하게 사용되게 됐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어떤 그 코덱스라는 발명품 덕에 문자 문화로 바뀌게 됐다. 라는 거지. 자, 그래서 C로 가보겠습니다. 이 A의 내용을 의미해요. 즉 이제 코덱스를 통해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약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책의 발명이 된 거는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it은요, 코덱스입니다. 그 책을 의미해. 그 책은 still a dominant. 여기서 dominant는 지배적이다라는 거는 널리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아직까지도 그 형태가 널리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that paper, 그 종이는요, a much softer material. 좀 더 부드러운 물질이죠. 뭐보단? 나무나 돌보단. 이 부드러운 이 종이가 worn out as 어떤 역할을 수행해? The guardian of the written word. 즉 문자 세계의 수호자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행하고요. 그리고 그 종이는 뭐야? 아주 눈에 띄는 멋진 이야기다. 하면서 내용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멋진 발명품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여기까지 내용 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문자 문화로의 변화에 있어서 큰 분기점이 된 종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변형 문제는 쌤이 지금 어휘로 해서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끌어놓은 자리가 어휘로 변형하기 좋은 자리고요. 그거 말고 어법 궁금한 거 없으면 바로 어법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봐도 되겠죠? 어법 볼 건데 이거 1번 문장이 조금 어렵거든요. 이거 천천히 뜯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해석할 때 자, transition이 주어인데요. 얘가 주어고 요 from은 우리 from A to B 표현입니다. from A to B. 그래서 from A 하고 요 A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절로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in which가 어디까지 묶여요? 여기 도제제도까지 묶이는 거야. 그래서 묶이고 from A to B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리고 이거는 PP로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의 B로의 변화에 대한 것은
was held 이렇게 되는 거야. 주어 동사는 이렇게 된다. 네. 이해되셨죠? 지효 괜찮니? 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된다. 그래서 친구들이 문장 해석할 때 잘 묶어주세요. 네, 요거 문장 구조 잘 봐주시고 어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완전한 문장으로 온다 라는 거 잘 확인해 주시고 요거는 where 같은 걸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관계부사로 where로 바꿔 쓸 수도 있다. 네, 라는 거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주어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수일치 문제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서 요거 5번 문장에 It was until that 돼 있는데 요게 It is that 강조 구문이거든요. 요게 그래서 It is that 강조 구문인데 부정 표현으로 until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때까지는 아니었다. 뭐가 대절하는 게 이때까지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것도 it is that 강조 구문인데 조금 변형된 거다. 예.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꿔 쓰냐? It was after blah blah 쓰고 that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was after로 바꿔서도 상관없다. 그래서 it is that 강조 구문이고 그래서 이 자리는 that으로 쓰셔야 돼요. 알겠지? 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밑에 7번 문장도 문장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자, that이요. 그 전체 절이 주어예요. 이 that절 전체가 주어고 요 that절 안에 주어가 paper입니다. 그래서 s 다시로 쓴 거야. 이해돼요? 이 that절 전체가 주어고 paper가 그 that절 안에 있는 주어. 그리고 that절 안에 있는 주어에 해당하는 동사는 worn out이 되고요. 네. 그 다음 이 전체 절에 해당하는 본동사는 is예요. 그래서 이거 주어 동사 찾기 되게 헷갈릴 거거든. 왜 쌤 주어 동사가 두 개요가 아니라 요 that은 접속사 역할로 이렇게 묶여야 돼. 알겠지? 그래서 해석하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요거 정도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문장 구조 해석하실 때 잘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는 크게 어려움을 느낄 만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괜찮나요? 네. 그래. 좀 쉬자. 많이 졸리죠? 네. 네. 10분만 쉬었다가 뒤에 거 마저 나가도록 할게요. 네. 아, 그럼 쌤 녹화본을 보내줄게요. 네.